이윤찬 군과 카이. 숲속에 이렇게 피아노와 함께 있는 게 이윤찬 군의 꿈이래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카이와 스승 아즈노 소스케, 그리고 이윤찬 군과 손민수 교수님, 스승과 제자 사이죠. 이윤찬 군과 마린 알솝 둘이 소통을 얼마나 잘했는지, 눈 맞춤, 고개 끄덕거림, 그리고 서로 교감하는 아름다운 손, 피날레가 멋졌죠.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 속으로 빠져드는 아름다운 청년, 피아니스트 이윤찬 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PCK 인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또 녹화를 하거든요. 그동안 인터넷 프로그램이 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 찾아뵙지 못했거든요. 요 며칠 제가 17일 클라이버 콩쿨에서 1등을 한 그 임윤찬 군에 빠져가지고 한참 허우적거리고 있었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한국이 낳은 또 하나의 최연소 피아니스트 콩쿨 어린 나이에 수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이 윤찬 군의 매력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거는 많지만 또 이미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접하셨으리라 믿어요. 윤찬 군이 주는 감동이 너무 커서 제가 하나하나 기사라든가 이런 걸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감동받은 건 뭐냐면 피아노 그 콩쿠르에서 저는 사실 음치에다 음악에 대해서 특히 이런 클래식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거든요. 그런데도 윤찬 군의 연주를 들으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는 거는 윤찬 군이 정말 순수하고 진정한 예술가이면서 피아니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찬사를 다 듣고 다 또 이렇게 인터뷰도 보고 했지만 가장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건 뭐냐면 맨 나중에 그 라흐마니노프 그 연주로 그 마린 올섭이라는 여자 지휘자분하고 그 소통을 하면서 피아노를 치는 분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피아니스트 분들은 이미 그런 걸 다 꿰차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찾아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느낀 거는 피아노를 치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여유로운 윤찬 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음악 안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서 플룻 파트라든가 클라리넷 파트가 이렇게 나오면 그분들과 이렇게 응원을 하듯이 눈빛을 교환했다든가 그 컨덕트를 하신 그 올섭, 마린 올섭이랑 교감, 그 소통이 정말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 두 분이 이렇게 주고받는 눈빛이라든가 고개를 끄덕인다든가 만족해하는 표현이라든가 잘하고 있어 아니면 그래 거기야 뭐 이런 게 저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지금 며칠째 제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윤찬 군의 그 겸손한 마음 있잖아요. 얼마나 겸손한지 본인이 왜 이 대회에 나왔느냐를 이제 인터뷰하는 분이 물었을 때 다른 분들은 뭐 상을 타게 1등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법도 한데요. 윤찬 군은 어떻게 대답을 했냐. 이제 18세가 기준이잖아요.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 되기 전에 나의 실력이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어른스러운 그 대답 그런 것들이 정말 모든 실력이나 이런 걸 뛰어넘어서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꿈이 뭐냐고 물어봤죠. 인터뷰에서. 꿈이 뭐냐고 그랬을 때도 본인은 순전히 그 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피아노와만 있고 싶다. 얼마나 피아노를 사랑하면 단둘이 그냥 숲속에서 이런 피아노만 같이 있으면 자기는 행복하다라는 정도로 피아노를 사랑하는 그런 전군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이 감동의 도가니 모든 것들이 다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라흐마니노프 꼭 3번도 콘체르토 3번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굉장히 어려운 곡이라고 해요. 그게 웬만한 피아니스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곡 중에 하나였는데도 정말 잘 소화해냈다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아주 굉장한 연주였다고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준결승 무대에서 보여준 그 리스트에 그 연습곡이 있대요. 연습곡이 12곡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그것도 감동이었어요. 저도 그걸 봤거든요. 1장, 2장, 3장 해갖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이제 제목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있더라고요. 뭐 전주부터 시작해서 열정이면 열정,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따라서 그 감정을 다 집어넣어서 연주하는 그 모습. 그것도 또 어렵대요. 그 리스트가 해놓은 그 여러 가지의 그 악장마다 그 제목도 제목이지만 느낌들이 있잖아요. 제목에 따른 그런 걸 정말 순수하게 얼마나 잘 해놓았는지 그거조차도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준결승에서부터 벌써 한국분이 4명이 올라갔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트 그 연습곡 그거를 할 때 벌써 많은 분들은 저 윤찬 군이 괜찮게 잘 할 것이다라는 걸 다 점쳤다고 해요. 미국의 그 클라이번 콩쿨이 아마도 그 미국 분이 뭐 러시아에 가서 오래전에 차이콥스키 대회에서 1등을 한 그 기념으로 만들어진 대회라고 하죠. 1962년부터 4년에 한 번씩, 그것도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해요. 뭐 세계 대회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그런 콩쿠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찬사를 받았는지 거의 인천군한테 쏟아지는 찬사가 투어 같은 갈채를 받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음악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막 열이 나서 윤찬군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고 싶어지는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의 전주곡부터 시작해서 아주 서정적으로 흐르는 뭐 풍경이라는 이런 악장도 있었고 또 마제파라고 뭐 무슨 굉장히 유명한 어떤 장군 그 사람의 일생일대를 그린 그런 스토리로 나오는 그런 연습곡도 있고요. 뭐 도깨비 불 한영 뭐 이렇게 넘버 세븐이 아마 영웅이었나 그럴 거예요. 사냥하는 거 회상,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는 정말 그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그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그런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한의 어떤 인간의 감정을 담은 이런 곡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18살 소년이 그 곡을 해석해서 자기만의 음악적인 재능으로 해석을 해놨다는 그 자체가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하나하나의 그 기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알지를 못해서 설명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은 윤찬 군의 실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윤찬 군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그 인격이라고 하나요? 인격 아니면 교양 뭐 아니면 지식 이런 게 전부 하나가 되지 않았나. 뭐 물론 재능도 다른 어린 친구들은 한 서너 살부터 시작하지만 윤찬 군은 아마 7살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그것도 다른 친구들이 태권도도 하고 미술학원도 다니고 다 하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 이렇게 지나다 피아노 학원이 있는 걸 보고 거기 가서 피아노를 배워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어머님께 이야기를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오래 전에 3살, 4살부터 시작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은 편이라고 해요. 이 피아노 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지금 스타가 되어 있는 걸 본다면 윤찬 군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음악을 위해서 본인의 그 모든 걸 여기에 쏟아 부었는지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 손민수 선생님이 그 아마 스승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또 대단한 분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가리키는 교육의 방법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분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전부 스스로 하게끔 하면서 정말로 난제일 때 가져오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쓰셨다고 해요. 웬만해서는 선생님께 가져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을 정도로 본인이 다 해결을 했대요. 음악을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간혹가다 이제 이런 건 어떻겠니? 아니면 그게 네가 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도 이미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걸 벌써 아셨구나. 그 정도로 본인 음악 하나에 그 정성을 쏟았던 그런 게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무슨 곡을 하나 자기가 이제 연습을 하고 이제 치기 시작할 때는 그 곡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기가 설치를 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컨텐츠 하나 만들 때 그 컨텐츠에 대한 모든 걸 조사하고 알고 하듯이 이 윤찬 군도 보니까
정말 대단 단테라는 곡을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그 책, 그 어려운 책을 18살짜리 뭐 그 전이었겠지만 그거를 다 읽을 정도로 모든 정보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연주 하나 하기를 위해서. 그런 정성, 지식적으로 그 음악에다가 갖다 넣는 것들이 정말 이번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나게 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가 정말 오래전에 영화로 봤는데 무슨 만화 영화였어요. 만화 영화인데 제목이 피아노 숲이었나? 그 일본 만화를 아마 영화로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소년이 카이라는 소년이 그 숲속에 버려진 피아노를 치는데 그 소년이 아마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내용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의 그 숲속에서 피아노를 친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그 소년과 그 영화에 빠졌었는지 장면들은 또렷이 기억이 나거든요. 피아노를 숲속에서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온리 자연과 밤에도 쳐요. 밤에는 온리 달빛과 함께 피아노를 치는,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가 돼서 피아노를 치는 그 소년 카이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이 윤찬 군이 피아노 치는 모습에서 생각난 게 아니고 인터뷰에 꿈이 뭐냐 그러니까 산으로 가서 피아노와만 함께 있고 싶다. 그러니까 숲으로 가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들었냐면 산으로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숲으로 가서 피아노와만 계속 제가 치고 싶을 때 치고 피아노와만 있겠다. 이 말을 한 게 그 카이라는 친구, 그 영화에서 나왔던 카이라는 친구와 윤창군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아노를 좋아하면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그 음악에 몰입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숲에서 자기와 피아노만 있는 그런 경험을 윤찬 군도 원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그 인터뷰를 듣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특이한 게 카이 영화에서 나왔던 카이의 스승이 있어요. 아지노인가 까먹었는데 그 선생님의 가르치는 방법과 우리 그 손민수 선생님, 그러니까 윤창군의 선생님이시죠. 방법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주입식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강요한다든가 이런 게 아닌 본인이 터득하게 하고 본인이 알아서 하게 하면서 옆에서 그냥 돋아주는 이런 식의 교육 방법도 어쩌면 그 영화에서 나온 거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신기한 체험을 저는 한 거예요. 제가 그 피아노 숲이라는 그 영화를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전경도 아름다울 뿐더러 소리라든가 뭐 피아노 소리 이런 거를 내가 생각하기 전에 그 풍경이 주는 그 아름다움, 서정적인 거에 아마 빠져 있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윤찬 군이 그 인터뷰를 딱 하는데 어쩌면 그 두 소년과 우리 윤찬 군이 오버랩이 되는지 그리고 그 선생님, 그 윤찬 군의 선생님과 우리 손민수 선생님이 또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정말 특이한 체험이다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그 라흐마니노프 그 콘체르토 3번 칠 때 그 이제 보면 그 이제 클라이번에서 올려놓은 걸 저도 본 거거든요. 근데 쭉 그 댓글을 제가 한 5천 개가 달렸는데 다 못 보고 대강대강 제가 읽었었어요. 그 외국분 유명한 뭐 피아니스트, 뭐 음악가들 다 오셔서 답을 달아놓은 거 영문으로 달아놓은 거를 이렇게 러플리 봤어요. 자세하게는 못 보고 너무너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모두. 정말 이 지휘자와 소통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순수하게 피아노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음악에 녹아들어서 이렇게 하는 친구다. 천재다. 뭐 일생에 한 번 나올 천재다. 소통하는 윤찬군의 모습이 아름답다. 일일이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주는 따뜻한 마음이 또 아름다웠다. 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그 댓글에 달려 있었어요. 제가 진짜 몇 개밖에 못 봤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그 댓글들이 달려 있었는지 계속 저는 지금 그때부터 지금 17일 날에 연주가 했었잖아요. 지금 며칠이에요? 26일 거의 열흘이 다가도록 저는 지금 도가니에 막 빠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을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켰어요. 오늘 주저리 정말 너무 떠들었는데 이거 말고도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음악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인데다가 임윤찬 군이 주는 감동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건 많은데 다 하지는 못해요. 이번에 상 받은 2등, 3등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나이가
뭐 28, 30 뭐 거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4명 되셨던 분들도 아마 거의 20, 30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윤창군이 벌써 18세에 이런 커다란 그 호응을 받고 정말 그 노련하신 그 지휘자분 그 마린 발섭이라는 분이 생의 하이라이트였다고 할 정도로 감명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연주를 잘해준 윤창군이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 아름다운 감동을 주었는지 몰라요. 오늘 진짜 두서없이 느끼는 감정을 느꼈던 그거를 말로 두서없이 얘기를 하니까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이 감동이 오래도록 남았으면 좋겠고요. 이 음악만이 주는 게 아니었던 이번은 아마 음악만이 주는 게 아니었 음악이 정말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이 유명해서 지금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음악과 우리 윤찬군과 우리 지휘자가 혼연일체가 돼서 한 무대를 이렇게 아름답게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렸다는 거 그게 정말 색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았던 그 영화에서도 그 카이가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 소년 친구 그 친구한테 주는 피아노를 칠 때 주는 감동 가슴을 울리게 했던 그거를 우리 윤찬군이 이 세계의 많은 분들한테 준 것 같아서 저는 그 제가 본 영화와 또 우리 임윤찬 군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제가 오늘 열을 내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만약에 더 할 얘기가 있으면 또 한번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우리 윤찬군 응원합니다. I love you.